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 순천 도심 거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이 한밤중에 남성의 흉기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요. 경찰은 묻지마 범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대로변입니다. 흰 옷을 입은 10대 여성들을 한 남성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갑자기 여성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10대 여성이 저항하면서 휴대전화 불빛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격을 멈추지 않던 남성은 행인이 다가오자 황급히 뛰어 달아납니다. 비명 소리가 나길래 쫓아왔어요. 근데 남자가 우기에서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2에 신고하고 119에 신고하고. 사건이 발생한 건 26일 0시 40분쯤. 17살 여성 청소년 A양이 도심 대로변에서 30살 박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습니다. A양은 친구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저 남자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아가씨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박 씨는 2시간 20분 만에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도심을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인에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02억 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그 수만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일당은 배달 사업과 드라마 제작, 심지어 정당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한 경제방송에 출연한 남성들이 자신의 사업이 믿을 수 있으며 미래가 유망하다고 홍보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4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탄생한 조합으로 이 남성들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최근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둔 불법 다단계 조직의 대표를 구속하고 임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일당은 자체 코인이 상장되면 가격이 2,000배까지 오른다거나 배달 사업이 잘 되면 매달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는 등 각종 사업에 손을 대고 심지어는 다단계 조직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고도 홍보했습니다. 일당은 세력을 부풀리고 피해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 실제로 정당을 만들고 일부 지역에 이같이 사무실까지 차렸습니다. 불법 다단계 조직은 투자금 명목으로 약 202억 원을 챙겼는데 피해자 수만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에서 70대 고령층으로 한 명당 많게는 2천만 원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넣은 사람들은 그냥 1,000만 원을 기본으로 다 넣었어요. 코인들을 막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연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 불법 다단계 조직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신규 투자금의 8%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투자자를 빠른 속도로 끌어모았습니다. 기존의 그 다단계 조직에서는 배당금을 서로 나눠 갖고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 100만 명을 모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속여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다단계 조직의 지사장 17명을 추가 송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접 능력이 부족한 선원들을 취직시킨 뒤 임금을 3년간 가로챈 불법 소개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업자에게 속은 이들은 좁은 배 안에서 하루에 약 20시간씩 일을 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배 위에서 힘겹게 일을 하는 한 선원.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뱃일을 해왔습니다. 불법 소개업자인 A씨가 남성이 받아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선주들에게 남성의 보호자로서
본인이 돈을 관리하고 있다며 직접 임금을 받았습니다. 자기 사무실로 데려와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 숙식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채무를 지게 한 후에 선원들을 서해안 통발 어선에 승선시키고. 피해자는 이 남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선원 2명도 A씨로부터 임금 착취에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3년간 빼돌린 돈은 약 1억 3천만 원, 벌어들인 돈은 유흥비나 불법 도박으로 사용했습니다. 1년에 2천만 개를 지금 약 한 1억 정도 되죠. 전에도 전에 갖다 썼다고 하도 1억이 넘지요. A씨에게 속아 배에서 일을 하게 된 이들의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하루 20시간에 가까운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선주들은 이들이 도망갈까 육지에 배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며 집까지 쫓아가 데리고 왔습니다. 해경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A씨를 사기 혐의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일을 시켰던 선주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에게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의 번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가 태어나면 축협 등에서는 고유한 식별번호가 담긴 귀표를 달아주는데요. 그런데 이 귀표를 바꿔치기 해 3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축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한우 농가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경찰들이 농가를 확인하자 곳곳에서 소에 달려 있어야 할 귀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소가 태어나면 축협 등에서는 개체 식별번호가 담긴 귀표를 달아주는데 축산업자 A씨는 이 귀표를 고의로 제거하고 축산당국에 분실 신고한 뒤 받은 귀표를 모아뒀던 것입니다. 형사들이 귀표가 많은 이유를 묻자 귀표가 잘 떨어진다는 변명을 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받았는지. 아니 무슨 기뻐 떨어지지 마라. 잘 떨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모아둔 귀표를 보험금 부정수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이 걸려 긴급 도축이 필요한 경우 보험이 가입된 소에 달린 귀표를 보험 미가입 소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모두 3,4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치국 재보험금 지급 청구율 전국 평균인 6.5%의 약 8배인 52%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전북 지역 내 축산업자 22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축산업자의 편의를 봐줘 보험금을 받게 도와준 축협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외에도 실제 축산업계 현장에서는 귀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 바꿔치기가 만연하게 이뤄지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